자, 아무튼 주말에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었는데 이번 새로운 한 주 잘해봅시다. 오늘 타석 얘기가 있는데 크페라고 아스날 경기 배당이 참 그죠? 왜 이렇게 바뀌는지 저도 좀 의아합니다. 왜 그런지. 근데 제가 느끼는 생각에 대해서 자, 제가 생각 드는 부분 뭐냐면 일부러 크펠로 미는 거잖아. 일부러 크펠로 민다고 해서 그게 밀립니까? 예? 아스날 라인업을 보세요. 그게 민다고 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아니 생각을 해봐요. 그게 밀린다고 그게 민다고 밀리냐고. 자 봅시다. 일단 크펠 어 셰필드도 잡아냈고 그죠? 뭐 전력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뭐 물론 올리세가 좀 그 부상 때문에 뭐 출전을 못하는 건 있지만 나머지 자원들은 또 충분히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노팅엄 경기 좀 막 그렇게 쉽게 잡아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 팀버도 부상을 당했고 결국 1라운드부터 이적생을 또 이 이적생이 또 장기 부상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뭐 양팀 전력상 뭐 오늘 경기 꺼내는 데 있어서는 문제 없습니다. 야 근데 왜 이거 이렇게까지 배당이 또 바뀌냐? 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예를 들어서 자 정배와 이렇게 역배가 있잖아요. 근데 요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해외 쪽 배당이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국내 배당이 내려가고 이 정배 쪽 배당이 올라간다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불안감을 좀 많이 느끼잖아요. 불안감이. 뭐 그렇게 배당이 바뀐 경우들은 뭐 무승부가 나올 때도 있고 그렇게 배당이 바뀐 경우는 오히려 역배 경기가 나오는 경기가 있고 그래서 이 배당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민감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순수하게 전력만 딱 보고 평가하는 분들은 딱히 이거 가지고 또 이렇게 막 흔들거리진 않아. 음. 자, 근데 제가 그냥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유심히 쳐다는 볼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배당 이게 왜 바뀌었나? 저게 왜 바뀌었나? 쳐다는 보는데 그냥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분석 방송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이렇게 아무런 전력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도 바뀌는 거는 저는 첫 번째로 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배팀의 득점의 가능성. 그러니까 오늘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가 득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은 조금 더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야 그냥 이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지. 그래서 야 이게 호지슨 감독이 오고 나서 지금 일단은 아스날이랑 첫 대결인데 아스날 첫 대결인데 호지슨 감독이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를 두 번째 맡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맡았을 때의 성적들을 한번 열어봤어요. 도전님처럼. 음, 열어봤는데 4년간 있으면서 4년 4년 반 있으면서 아스날이랑 총 9번을 붙었더라고. 9번. 근데 여기서 7번이 오버가 났어. 7번이 오버가 났고 여기서 무승부가 4번 있었어요. 0대0 무도 있었고 1대1 무도 있었고 2대2 무도 있었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크펠이 아스날한테 골을 잘 넣었다. 야 근데 지금의 아스날과 그때 아스날이 같냐? 벵거 있던 시절도 그렇고 같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다르죠. 달라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의 아스날이 너무 강해진 건 맞아. 근데 뭐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그런 미묘하게 보이는 그런 팀 간의 상성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그래서 야, 그래도 호지슨 감독이 그래도 아스날 만나면 어,
이 다득점 해준 경기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의 크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에 호지슨 감독 왔을 때 그랬잖아요. 크펠 야 괜찮겠는데? 근데 마침 호지슨 감독 오고 나서 성적이 존나 좋았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팀을 잘하면 살려놓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자아도 정리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 딱 팀에 남아있는 멤버들로 뭐 1라운드 일단 잡아내기도 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 그리고 홈이기도 하고요. 아스날 상대로 득점의 가능성 정도는 열어두고 가지 않아야 되나. 그래서 아르테타의 아스날이랑은 잠깐만요.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없어요. 아니요. 지난 시즌은 아스날이 두 번 다 잡긴 했지만 그거는 허지슨 감독이 아니었죠. 허지슨 감독이 아니었고 일단 이 두 감독의 맞대결에 대한 전적이 있긴 해요. 전적이 있긴 한데 이거는 아스날 때가 아닌 것 같아. 아스날 때가 아닌 것 같고 잠깐만. 언제지? 이거 설마 그땐가? 잠깐만. 잠깐. 이게 와포드 때네. 잠깐만. 있다. 잠시만. 16년 하고 그러면은 26년 이후로 잠깐만요. 있다. 찾아봐 줄게. 6년 이후니까 6월 이후니까 잠깐만. 금방 찾거든요. 예, 금방 찾아. 그러면 6년이 한 게임. 알지. 이래 되면은 한 게임, 두 게임. 자, 불러줄게. 자, 2대2 무, 1대1 무, 0대0 무. 씨! 뭐야, 이거. 3대1승. 그러면은, 잠시만. 아니다. 요거까지 포함인가? 이게, 잠시만. 이게, 매치 보자. 리그. 리그. 그러면은, 자, 1승, 그리고, 무, 0대0 무, 그리고, 또 1대1 무. 그 다음에 붙은 게 잠시만. 아스날이랑 이땐갑다. 아스날이랑 전반기 어디갔노? 또 이상한 질문 해가지고 또 찾게 만드네. 맞네. 자, 어떻게 되냐면 크펠 때 크펠 아스날 요 시기 때 요때 2무 1승으로 아르테타 이겼고 그리고 왓포드하고 아스날 해가지고 1승 이렇게 해가지고 합산 2승 2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동 무승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한다면 뭐 득점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득점을 해주고 무승부를 띄웠던 경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죠. 이제 단순히 전력만 놓고 보자면 참 아스날이 너무 땡기는 경기는 맞다. 근데 만약에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
아니면은 크펠의 득점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열어둔다면 아스날이 만약에 여러분들 기준에 아스날이 이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래도 오버 쪽 선택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아시겠죠? 근데 야, 이건 진짜 좀 불안 요소는 있다. 무승부. 그리고 지난 경기 솔직히 아스날 그 저기 뭐 노팅엄 때 저녁 경기 때 보신 분들 아마 좀 많을 거예요, 시간상. 근데 저 경기력이 이건 좀 아닌데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막 좋은 부분 아니었잖아. 그래서 조금의 또 불안 요소가 좀 있지 않을까. 음. 막 전력을 보강해서 돈을 그렇게 써가면서 좋은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그만큼의 경기력은 아니었다. 어, 그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 있다는 거. 그리고 토리노, 칼리아리. 칼리아리가 또 한 시즌 만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죠? 다시 올라왔는데, 어, 일단 첫 번째는 일단 뭐 강등했다가 다시 올라온 거라서 뭐 솔직히 뭐 크게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뭐 지켜는 봐야 된다. 또 이런 입장이고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지난 시즌보다 조금 더 잘 풀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면 뭐 블라지치 같은 경우에도 웨스트햄에서 임대생 출신이었고 그죠? 어. 그다음에 겨울 이적 시장 때 됐고 뭐 일리치 같은 경우에도 임대였고 근데 뭐 이번에 그 완전히 이제 토리노로 이제 완전 이적을 하면서 또 소속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벨라노바도 영입했고요. 그래서 또 뭐 블라지치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햄에서 백업으로 뛰었었는데 세리에 넘어와가지고는 완전히 이제 주전 자리를 꿰차면서 음, 뭐 폼도 되게 좋아졌고 어, 그래서 아무튼 토리노도 요번에 좀 잘할 것 같다. 그리고 일리치 같은 경우에도 겨울 이적 시장 때 임대됐고 와가지고 팀에 적응을 굉장히 잘했죠. 근데 또 보면은 이반 유리치 감독이 그 전에 헬라스 베로나 있을 때 또 데리고 썼던 애야. 그래가지고 또 그런 것도 있겠고 그래서 좀 잘할 수 있는 요소들은 아, 많다. 근데 아 이번에 또 칼리아리 승격시킨 감독이 누군지 보니까 또 라니엘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라니엘을 그렇게 막 좋게 평가하진 않아요. 어차피 막 한 팀에서 막 그렇게 오랫동안 집권을 하는 감독도 아니고 그냥 깔짝깔짝 그런 감독이라서 그렇게까지 막 신뢰하는 감독은 아닌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 토리노와 칼리아리 이 팀 상성도 토리노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야. 토리노한테. 근데 또 뭐냐면 야 감독 상성도 이반 요리치가 이긴 적이 없어. 야 그래서 이게 뭐랄까요? 음 그러니까 토리노가 막상 이번 시즌에 좀 더 잘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또 홈이기도 하고 시즌 첫 경기이기도 해서 당연히 토리노가 좀 잡아가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보니까 이런 상대성에서는 불안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 많다라는 거. 그래서 어차피 이 이반 요리치 감독은 또 수비 밸런스를 우선적으로 하는 감독이다 보니까 수비 밸런스가 좀 주된 그런 전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경기 만약에 자 들어보세요. 토리노가 만약에 득점을 한다면 득점 이후부터는 굉장히 좀 지키는 경기를 할 것 같아. 반대로 득점을 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실점을 뭐 하지 않는 선에서 경기를 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는 뭐 굳이 승패 쪽보다 언더 쪽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일단 언더만 볼게요. 언더만.
언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백현 형님. 토트넘 키퍼가 토리노에서 선발로 뛰던 키퍼 맞죠? 걔 아니야? 저기 뭐냐? 어디였노? 엠폴리가 어디고? 음, 엠폴리인가 그럴걸? 잠깐만. 엠폴리야, 엠폴리. 비카리오. 자, 그리고 토리노 승은 힘든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이 토리노 같은 경우에도 전력에선 좋지만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전력은 되지만 불안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감독 상성, 그다음에 팀에 대한 그런 상성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토리노 승보다는 그래도 언더 쪽이 그냥 조금 더 우선적이다. 음. 평일이랑 주말이랑 금액이 틀린가 봐요. 분석하는 경기 수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평일엔 몇 개 안 되잖아요. 오늘도 5경기밖에 안 되고 주말에는 20경기가 넘어가는데 그리고 물론이야. 자, 물론이하고 AC 밀란. 일단 뭐 시즌 첫 경기라서 또 요번에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첫 경기 때 뭐랄까 좀 이길 팀들은 또 다 좀 이겨가는 분위기야, 그죠? 유벤투스도 그렇고 아탈란타, 인테르, 뭐 피오렌티나도 그렇고 어제 저기 뭐냐 우디네세하고 유벤투스 존나 언더 봤다가 와 귀신같이 전반전에 오버 나쁘고 그죠? 그래서 이길 팀들이 어느 정도 다 이기고 가는 분위기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밀란이 당장에 이제 뭐 전력에서도 그렇고 뭐 볼로냐를 상대하기에 뭐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다만 좀 걸린다는 거는 원정길이라는 거. 그래서 요게 좀 걸리긴 해. 그래서 원정만 아니고서는 솔직히 뭐 깔 건 없는. 그래도 뭐 전력에서 뭐 레앙도 그렇고 지루도 그렇고 그죠? 뭐 물론 그 뭐 토날리라든지 그런 선수들이 좀 빠져가지고 아쉬운 부분은 있겠죠. 아쉬운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뭐 볼로냐를 잡아내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그래도 밀란 승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밀란 승으로. 근데 요번에 나는 느낀 게, 와, 물론 이제 되게 대부분의 강팀들이 좀 이겨주긴 했어요. 근데 저는 그 강팀들을 뭐 되게 좀 언어보로 접근한 감도 있고, 근데 뭐랄까, 세리에 좀 어렵다? 이런 느낌도 받긴 받았는데, 오늘 어떤지 한번 봅시다. 오늘 두 경기 토리노하고 AC 밀란 경기 한번 지켜봅시다. 만약에 오늘 경기 맞춘다, 그럼 또 자신감을 갖고 또 분석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오늘 경기 틀린다. 그러면 이제 뭐 세리에는 한 2주간 또 패스하겠지. 그치? 그리고 알라베스 세비야. 시간 다 됐네요. 알라베스 세비야. 다행히 또 그 세비야가 지난 주중에 일정을 치르고 왔음에도 그 뭐랄까요? 또 쉰 기간도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비야가 그때 경기 보면은 뭐 슈퍼컵 경기 때 진짜 잘해줬잖아요. 세비야 진짜 잘한다. 전력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그 전이랑 비교해가지고 바뀐 게 크게 없기도 하고. 물론 이탈한 선수들은 몇몇 있겠지만 그래도 뭐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 그대로 남아 있고 그죠? 그래서 야, 확실히 뭐 아쿠냐 기동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엔네시리의 뭐 뚝배기 뭐 이런 것들 보니까 그래도 진짜 세비야 잘한다. 왜 세비야가 지금 이렇게까지 좀 저평가되었나? 이런 것들이 참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저는 그래도 세비야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좀 뭐랄까 라멜라 같은 경우에도 세비야 와가지고는 나쁘지 않잖아. 음. 그리고 저기 뭐냐 요번에 또 지브리소우 같은 경우에도 세비야 또 가면서 그죠? 난 전력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음. 그래서 내가 그때 슈퍼컵 때도 그랬잖아요. 야 이거 맨시티가 쉽게 못 이길 것 같다. 전력 자체가 세비야가 이 족밥이 아니다. 그래서 맨시티 그냥 딱 똥줄 한 골승 햄무 딱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결국에는 무승부로 승부차기에서 이겼죠. 승부차기도 진짜 야 세비야 진짜 아깝더라. 근데 야 좀 그런 건 있었어요. 음. 아, 진짜로? 근데 그런 건 있었어. 뭐냐면 승부차기 여러분들 봤습니까? 야신분우가 존나 쪼개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결국에는 하나도 못 막았잖아. 여러분들 알고 보신 분들 계신가요? 와, 근데 그 새끼가 딱 그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사우디로 갔죠. 그래가지고, 와, 진짜 레알 충격이다, 충격. 그 새끼 그 경기 딱 끝나자마자 바로 사우디랑 오피셜. 그러니까 이 새끼가 입이 귀에 걸렸던 거야. 나 이제 사우디 간다. 나 돈 많이 받는다. 와, 진짜 레전드다. 아무튼 뭐 그렇고. 그리고 그라나다 라이오. 요거는 뭐 그냥 라이오 프렌 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딱 믿고 거르는 두 팀이 있는데 그라나다, 라스팔마스. 두 개는 안 갑니다. 그래서 라이오 프렌을 가요. 알았죠?